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해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에서 속임수를 쓰면 미국의 보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특급 의전을 받으며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도발을 멈추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언급했던 지난해 연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주에서 노래방 동업자를 살해한 뒤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1톤 화물차와 SUV 등 차량 석 대가 추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추석 당일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달리던 뒷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듯 비틀대던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는데 경찰의 늑장 등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고향을 찾아 차례를 지내는 대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혼추족이 많아졌습니다. 여행부터 캠핑까지 명절을 보내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 괜히 말 꺼냈다 싶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 중 갑자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때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고 사실상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뉴욕에서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서 이뤄진 55분간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갑자기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던 도중 작심한 듯 화제를 돌린 겁니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서 지혜로운 매듭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와 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해산을 통보했습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문제 등 과거사 논의가 회담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회담 분위기는 다소 경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의제였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북일 관계 회복 필요성을 공감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 과정에서 북일 관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その際、拉致問題を含む日朝問題について言及いただいたことについてお願い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言及いただいたことについてお願い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된 의제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베 총리의 돌발 요청에 문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추석 선물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언에 오늘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열린 수요 집회에서 터져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싶은 거겠죠. 조경진 기자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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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열린 수요 집회. 150여 명의 시민이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임대료만 내고 하는 것도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산해야죠. 문 대통령의 재단 해산 소식은 추석 선물이라며 현장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 우중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1인 시를 했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목소리를 내줬던 것 그것을 한국 정부가 비로소 받아 아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대로 조용합니다. 고노 일본 외무상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고 스가 일본 관방장관 역시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의 관련 보도도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이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재단 해산 등을 공식화하면 일본도 그에 따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위로 합의금 명목으로 보낸 10억엔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일본은 이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했었죠. 일부 금액은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는 이 돈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이미 쓴 돈은 어떻게 우리 정부가 메울까요? 박통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9월 당시 박근혜 정부와 합의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 우리 돈 108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47명의 생존 피해자 가운데 34명에게 1억 원씩 34억 원이 지급됐고 사망 피해자 유족 58명에게 2천만 원씩 11억 6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으로서 재단 운영 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액수를 제외하면 남은 돈은 61억 원. 하지만 위로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해왔고 일부 이사들이 재단 참여를 포기하면서 재단의 기능은 마비된 상태입니다. 화해재단인가 그거 좀 철거해 주세요. 우리들 보러 온 사람들도 아닌 사람이 할머니들로 팔아가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 생활을 월급을 받는다는 게 그거 우스운 일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고 이미 해당 금액을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돌려받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UN 등 국제기구에 공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믿지 못하는 미국 보수층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과 인터뷰를 했죠. 문 대통령은 북한이 속이면 미국이 보복을 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까지 공개했습니다. 뉴욕에서 송주원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외교계 거물 등 여론주도층 인사 250여 명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도 여전히 속임수나 시간 끌기를 한다는 의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까지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하게 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한번 믿어달라. 문 대통령은 또 실패를 거듭했던 과거와 이번 합의는 전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한 톱다운 방식이라 책임감과 구속력이 남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미국의 대표적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He said that he is willing to permanently dismantle the related facilities in a verifiable way. So I believe that.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미국 내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받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유엔 참석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의전을 받았는데요. 과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까요? 또한 그의 유엔 연설을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계류장에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가고 취재진의 접근도 원천 차단되는 등 이례적으로 극진한 경호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리 외무상의 뉴욕 방문이 관심을 끄는 것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만남 가능성 때문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시, 그리고 주요 의제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리 외무상과 회담을 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bout particular facilities, particular weapon systems, those conversations are underway, and we are hopeful that we can deliver this outcome for the world. 리용호 외무상은 또 한국 시간으로 오는 30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는 전체 미국 당이 우리 로켓의 방문을 더더욱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만회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올해는 비핵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은 정말 작년과 비교됐죠. 선전포고에 가까웠던 작년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연설에 이번엔 북한 대표부 인사들도 중간에 벌떡 일어나 나가지 않고 끝까지 앉아 경청했습니다. 황지원 기자입니다. 30분 동안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의 첫 화두는 북한이었습니다. 미사일을 더는 쏘지 않고 미군 유해 송환까지 해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Chairman Kim for his courage and for the steps he has taken, though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북한 핵실험 2주 뒤 했던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선 북한을 완전 파괴 대상이라 했었는데 올해는 평화 파트너로 180도 바꿔 설명합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We have engaged with North Korea to replace the specter of conflict with a bold and new push for peace. 싱가포르 회담 등 남북미 대화에 적극 나서는 북한을 특유의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추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지난해 트럼프 연설 직전 총회장을 박차고 나갔던 북한 대표부 관계자들이 올해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0도 달라진 자신의 말을 의식한 듯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이행될 것이라며 압박의 고삐도 죄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다른 대립국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무역 전쟁 중인 중국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의 폐해까지 언급하며 중국을 아주 불편하게 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연설의 상당 부분을 무역 전쟁을 벌이는 중국을 비난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바로 전날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 상품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대중 무역 불균형을 다시 한번 꼬집었습니다. And we have racked up $13 trillion in trade deficits over the last 2 decades. But those days are over. We will no longer tolerate such abuse. 제1의 악의 축이었던 이란은 여전한 응징 대상. 비핵화 논의에 따른 조치들을 언급하며 북한을 예우한 것과 달리 핵협정 파기 후 갈등을 빚는 이란 정권을 부패한 독재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To possess the means to deliver a nuclear warhead to any city on earth just can't do it. We ask all nations to isolate Iran's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겪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정권의 부패와 포갑으로 석유 부국이 파산했다며 마두로 정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공언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 도중 자신의 공과 업적을 내세우는 자화자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상들이 웃기도 했죠. 문제는 비웃음이었다는 겁니다. 본인도 민망한지 일부러 웃기려고 한 거였다고 하네요. 김희경 기자입니다. 유엔 본부에서 취임 후 2번째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신이 이끄는 행정부가 역대 정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주장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My administration has accomplished more than almost any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merica's so true.
트럼프 대통령도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Didn't expect that reaction, but that's okay. 이에 회원국 정상들의 웃음은 폭소로 바뀌었고 일각에서는 박수 소리도 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다시 연설을 이어갔지만 미국 언론은 웃음거리가 된 미국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해오다 세계 가장 큰 무대에서 응당한 벌을 받았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통령이 이제 중요한 국제 공식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본부를 나서면서도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추석 연휴에 저마다 지역구를 돌며 민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국민을 만나 들었다는 추석 민심, 여야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정상회담부터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평화 분위기를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가 곧 경제라며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안착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당은 추석 연휴에 만난 국민들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값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목소리,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하소연, 자녀들 취업 걱정이 더 높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 또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의 이원화로 인한 지방에 계신 분들의 심각한 자괴감, 또 낙담,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 민주평화당도 일부 지역만 집값이 치솟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추석 민심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린 여야 정치권은 대정부 질문의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전국 각지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삼중 추돌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숨졌고 충북 청주에선 동업자를 살해한 뒤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조창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분기점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가 숨지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화물차를 뒤따르던 차량들이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 청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여주인 40대 고모 씨가 숨졌고 동업자 50대 이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 씨의 몸에서 외상을 발견한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와 인화물질을 현장에서 확보해 동업자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제주 서귀포시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남성은 2시간여 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서울 구이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옥상에선 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이 약 5m 아래 옥상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전 7시쯤 건물 옥상에 올라간 이 남성은 출동한 소방관을 향해 둔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뚜렷한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았다며 이 남성이 옥상에 올라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명절을 맞아 친지들 만나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추태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벌초를 마친 중년 남성이 고속버스 안에서 만취 상태로 풀배단 연장을 꺼내 난동을 부리다 붙잡혔습니다. 정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출발을 앞둔 고속버스 안. 앞쪽에서 기사와 승객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자리에 노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흉기를 찼습니다.
승객들은 크게 놀랍니다. 남성은 흉기를 든 채 기사에게 다가가 심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이 말려보지만 폭언이 그치질 않습니다. 좁은 만석버스에서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 갑작스런 흉기 난동에 놀란 승객들이 모두 버스에서 내렸고 결국 출발이 25분가량 늦어졌습니다. 표를 보여주지 않고 버스에 올랐는데 표를 확인하는 기사와 시비가 붙은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냥 경찰을 불렀거든요. 경찰분이 2명 오셨는데도 몸싸움을 막 먼저 하려고 말도 함부로 하시고 해가지고 경찰이 그 수갑을 튀어가지고. 붙잡힌 이들은 벌초에 나섰다가 만취 상태에서 서울행 버스에 올랐고 풀을 베던 연장을 꺼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소한 문제였지만 흉기까지 꺼내든 50대 남성은 업무방해와 특수공갈 혐의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추석 당일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뒷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사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경찰은 신고 후 40분이 지나서야 도착을 했고요. 심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검은색 벤츠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후진합니다. 2차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비명과 함께 다급히 경적을 울리지만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벤츠 운전자는 비틀대며 담배를 태우고는 갑자기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쯤 경북 상주군 인근 중부 내륙 고속도로 서울 방면에서 벤츠 차량이 후진 추돌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했는데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차를 몰고 도주를 하더라고요.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무려 4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가해 차량을 놓치고 말았는데 경찰은 어이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경황이 없고 아마 멀리 가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저희도 주간 근무기 때문에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재 근무하시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차가 사고를 내고 고속도로를 질주했지만 경찰은 추적은커녕 아직 신원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얼마 전 한 소셜 커머스 업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 40대 중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답이 거의 40%에 달했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 편의점의 도시락 매출은 크게 늘었고요. 그만큼 혼자 지내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겠죠. 달라진 명절 신풍속도 권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망우동의 한 캠핑장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캠핑족들이 서둘러 장비를 챙기느라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이곳은 연휴 기간 내내 캠핑족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요새 점점 더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은 추세가 돼가지고 연휴 때도 지금 꽉 만석입니다, 지금. 다른 캠핑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저희 세대들은 좀 차례 지내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캠핑장 와서 좀 지내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캠핑장을 찾은 시민들은 연휴 기간 동안 즐긴 캠핑을 마치고 돌아갈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직장인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둘 중 한 명은 올 추석에 고향을 찾지 않을 거라고 응답했고 30에서 40대 젊은 층은 38%가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찾는 대신 해외로 나가거나 국내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인천공항은 이번 연휴 동안 하루 평균 19만 명 넘게 몰려 역대 명절 최다 이용객을 기록했고 지방 관광 명소의 대형 호텔들도 빈방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은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추석이긴 하지만 연휴 직후에 시험 같은 게 다 몰려 있어서 그냥 혼밥 빠르게 하고 명절 때 되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제 편의점 이게 도시락 매출이 한 1.5배 이상 이제 오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핵가족화가 심화하고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명절 연휴를 보내는 모습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방금 권영범 기자의 리포트에서 들으신 추석 명절을 혼자 지내는 사람을 혼추족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추석을 명절이 아니라 그저 연휴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들 있죠. 그 중심에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혼추는 어떤 모습일까요? 명절 대피소.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고향에 가지 않고 가족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명절이면 젊은이들에게 따라붙는 결혼은 언제 하니? 취직은 왜 안 하니? 같은 이런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젊은이들은 이런 명절 대피소 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하고 명절 때마다 이런 대피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을 여는 학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혼추족들은 돈을 쓰는 대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추석, 이 긴 연휴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 생활비에, 학비에, 월세에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이 이런 생계형 혼추족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귀성 대신 추석을 가족 여행이나 식사 정도로 끝내는 2030 젊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외동딸, 외동아들로 평등하게 대접받고 자랐기에 예전 어머니 세대처럼 남성 중심의 명절 문화를 받아들여 시댁에 가서 일하는 명절이 아니라 나름의 명절을 보내는 겁니다. 자의로 혹은 타의로 혼자 추석을 지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온 가족이 고향에서 함께하는 추석은 그저 아련한 기억으로 끝나는 걸까요? 고향 가는 길이 조금은 불편하고 또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그 길이 설레고 가족 모두의 추석이 그리워지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워낙 경로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진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24호 태풍 짜미의 중심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5m의 짜미는 이달 초 일본을 강타한 태풍 제비의 전성기 세력과 맞먹습니다. 짜미는 당초 일본과 중국 사이를 지나 우리나라로 방향을 잡았다가 지금은 일본 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었습니다. 기상청은 짜미가 오는 30일 일본에 상륙해 관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은 이제 어느 지역에 상륙할까는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변수는 속도입니다. 짜미는 시속 10km가 안 되는 매우 느린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 진로가 유동적일 수 있어서입니다. 예보대로면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거의 없겠지만 지난 태풍 솔릭 때 기상청의 경로 예측이 빗나갔던 터라 일단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한 대에 300만 원짜리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 쓰레기를 압축하는 똑똑한 쓰레기통이라는데 이 겉에 종량제 봉투가 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쓰레기통은 쓰레기 양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압축판이 내려와 부피를 줄여주는 일명 스마트 쓰레기통입니다. 지난해 한 대 270만 원짜리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16대가 부산에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설치된 스마트 쓰레기통은 3분의 1도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쓰레기통에 매달려 있는 종량제 봉투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묶거든 이유를 묻자 담당 구청은 엉뚱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주위에 또 막 버리니까 동네 봉투를 걸어 놓으면 이제 매일매일 그거를 수거해가고 또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근에 설치된 스마트 쓰레기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마대가 덮여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도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역시나 골칫거리입니다.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해 민원이 일자 인적이 다소 드문 곳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긴 곳이 일반 쓰레기통 바로 옆이다 보니 이용하는 시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옮긴 거예요? 그 외관상 보기 좋고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이제 한옥마을에 좀 맞게. 똑똑한 쓰레기통이라며 너도 나도 설치한 스마트 쓰레기통이 대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많이 눈에 띄는 주유소, 바로 EX5일, X5일입니다.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대부분 휴게소에 자리한 데다 가장 저렴하다는 알뜰 주유소보다 더 싸서 늘 차량이 붐비죠. 이랬던 X5일이 이번 추석엔 좀 달랐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한 X5일 주유소의 휘발유 리터당 가격은 1,716원.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보다 80원이나 비싸고 전국 최고가인 서울과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일부 지역은 1,700원대 중반을 훌쩍 넘어서다 보니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운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명절, 값을 올려서 폭리를 취했다면서요. 도로공사는 운영상 지역별로 가격차가 좀 났을 뿐이라고 하는데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되는 이 마당에 도로공사가 비싼 기름값으로 이를 대신 메우려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단에 광고를 띄우려면 중간 업체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광고를 실어준다고 해놓고는 돈만 가로채는 사기 업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는 나 몰라라. 경찰은 공식적으로 알선해주는 곳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게 답니다.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킥 서비스 일을 하는 윤모 씨는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대행한다는 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30~40만 원 비용이 발생되시는데 신격시 분들은 이 광고비를 지원을 받으시고 월 관리비 4만 원으로 진행 가능하시거든요. 3년 계약에 4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 업체는 단 2달 만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해버리면 보름만인가 결제돼버려요. 전화도 잘 안 받고 해준다 해놔놓고. 피부 관리샵을 운영하는 김모 씨도 같은 수법에 속아 130만 원을 날렸습니다. 네이버에 뭐 1순위로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믿었던 거죠. 네이버에는 60여 개의 공식 광고 업체가 있는데 이를 사칭한 업체에 사기를 당한 겁니다. 광고 사기는 거의 모든 포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분쟁이 매년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검색 결과의 랭킹은요.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저희가 상위로 올려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결국은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포털 측은 공식 광고 업체가 아니면 거래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조선업이 무너지며 세계 최대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판 스웨덴 말묘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한때 말묘의 눈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도시 재생에 성공해 2007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해양도시 경남 통영도 제2의 말묘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통영시의 한 조선소터. 배가 있어야 할 도크가 텅 비어있고 보조 창고들도 녹이 쓴 채 방치돼 있습니다. 한때 세계 16위 5천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잘 나가는 조선업체였지만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으며 3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타격이 많이 크죠. 특히나 이제 이런 상가, 식당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다른 모든 게 활성화가 줄어들다 사람이 있다가 빠지니까. 정부가 흉물로 변해버린 폐조선소를 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주변 구도심을 포함한 51만 제곱미터 땅에
광장과 공연장 등 문화예술 공간과 호텔, 상업, 창업 등이 어우러진 수변 도시가 조성됩니다. 국비와 민자 등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3년에는 일대가 글로벌 관광문화 허브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복합적인 문화 관광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패조선서 부지가 국제음악당과 케이블카 등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침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내륙은 맑고 푸른 하늘이 이어진 가운데 해상에서는 강풍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도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에는 25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흐리고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24호 태풍 짜미는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토요일쯤 일본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에서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춘천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 강릉의 한낮 기온은 20도, 포항은 22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한 학교 학생들이 뽑은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 괜찮아, 사랑해, 고생했어, 자랑스럽다가 아닌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도 듣고 싶었는데 들어보지 못했던 말인 것 같고 정작 내 아이한테도 왜 그랬어? 따지기만 했지. 이런 말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말, 그리고 잊었던 말, 이제는 좀 해줘야겠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